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정권 대표 그 옷을 입으면 핏이 딱 맞죠? 아주 멋쟁이에요. 근데 오늘 벗었는데 또 울퉁불퉁 멋이네요. 근데 제가 이 주위에 있는 훌륭한 분들 중에서도 이 옷을 정말 잘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저기 앉아 계신 이명규 변호사입니다. 진격의 변호사. 제가 그 대법원 앞에서 처음 만나 뵀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구두까지 어쩌면 그렇게 멋있게 옷을 입고 나왔는지. 근데 옷만 잘 입은 게 아니고 그 인격이나 뭐 말씀하시는 거나 정말로 그 훌륭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서울대 법대 나온 아주 그 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 잘 하셨지만 그 중에 제가 저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 저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런 말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과거의 진상규명은 필요 없다. 아니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요따위 얘기하는 사람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한 달이 건너서 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서울대법대 저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신데 서울대법대 동기동창들 중에서도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믿으면서 저를 지난 4년 동안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도와준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거긴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어요. 그 여자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감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원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쫙 정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줬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썼어요. 민경욱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가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야지 4.15 선거가 어떻게 됐다 이야기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정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무려 6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1700만 명의 유대인이 있는데 그 중에 600만 명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인 그 사건을 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이 약속만 좀 받아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을 단죄해야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 그런 일을 저지른 놈들 6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놈들 싸그리 찾아내서 사형시켜야 한다. 이렇게 돼야지 그게 무서워서라도 앞으로 그런 인륜의 범죄 행위가 다시 계속되지 않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 4.15 선거 때 어떤 일이 있었고 4.10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하나하나 진상을 규명해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당연한 수순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척하는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민경욱 이제 과거에 매몰되는 얘기 그만해라. 지겹다. 앞으로 나가라. 제도 개선만 얘기해라. 이런 얘기해서
믿었던 그 사람들 정말 미워졌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욕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제 옆에서 똑같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라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변호사야, 변호사. 변호사 그 사람 사전선거 어떻게 잘못됐고 다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어느 장소에 나와가지고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쪽으로 가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민경욱 의원의 이 그 부정선거 변호인단의 대표를 했지만 2년 동안 이 변호를 하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복장이 터졌어요. 이런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나온 건가? 다음에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사전 투표를 해야 된다고 동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동훈이랑 똑같은 자예요. 이 사람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도 내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부정선거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같은 편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매몰되느냐? 과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앞을 봐야지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느냐? 과거 얘기 그래서 안 해서 잘 됐나? 자, 이명규 변호사 한 얘기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진상규명이 먼저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 죄를 짓고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숨어 있다가 다음에 기회 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놔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 수사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선관위 해체하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기가 검찰총장이랑 친하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찾아갔대요.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어이 친구, 그 검찰총장이니까 민경욱 의원의 이 부정선거를 한번 수사해봐. 그랬더니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그걸 좀 수사하려고 해도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건드리기가 부담이 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한 언급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대법원이 만지고 있으니 내가 신경이 쓰인다,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언급은 이 후보가 되기 전에 정치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은 다음에 당시 국힘당에 입당을 합니다. 입당을 하면서 누굴 만나느냐? 이준석이를 만나요. 이준석과 악연이 그때 시작되는데, 이준석을 만나서 이준석에게 뭐라고 했느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줄 알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내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부정선거를 한번 수사해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준석의 입을 통해서 당시 최고위원 내 입을 통해서 제 귀로 전달됩니다. 내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부정선거, 요거는 만만해서 재미있는 사건이어서 내가 한번 수사해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번에 얘기는 이 부정선거 갖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정선거를 조심하라.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랬더니 그때 어느 장소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후보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에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 박수를 쳤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가 나온 거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가 있다면, 이 나라에 아직도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목청 높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 이 선거가 있고 0.73% 26만 표 차이로 자기가 이겼어요. 간신히 이겼습니다. 자, 그 선거 결과를 두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선관위 서버를 보안 점검을 합니다. 보안 점검을 해서 민경욱이 4년 동안 얘기했던 모든 것, 사람들이 다 또라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사해보니 다 맞았습니다 라는 것을 박수 칠려면 세게 치세요. 그거를 대국민 담화로 발표를 하기 전에,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려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독대를 합니다. 독대를 할 때 이거를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세요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아니 지난번 나의 선거도 15% 이상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0.73% 차이밖에 안 납니까? 그 선거 이상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진상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이명규 변호사 같이 훌륭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이명규 변호사 같이 똑똑해서 단번에 사시에 붙지 못했지만 9번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9번 해서 사법고시가 됐으니까 선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 부정선거 저 같은 사람도 아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이 모르는 사람, 여러분, 모를 리가 없는 이분이 최근에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긍정적인 이 부정선거가 이상하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조사도 하고 부정선거를 좀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 박수 쳐주십시오. 여기 안정권 대표가 10번이나 나와서 또 다니엘이 여기서 와서 이야기하고 청년이 목소리 높이고 이명규 변호사에게 오시고 그다음에 안정권 대표가 예쁜 옷 입고 왔다가 오늘은 또 울퉁불퉁하다가 예?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인 끝에 여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목소리가 들린 모양입니다.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린 목소리니까 거짓은 없을 거예요.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방향으로, 정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의 대표가,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3명의 대표 후보가 부정선거를 가지고 얘기한 사람, 귀 밝은 사람이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이게 신호구만, 이게 맞는 방향이네, 이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제 그제 제가 들은 건데 유추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네네네, 한 명이 있죠.
세 명이 얘기를 하는데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 명이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자의 이야기 한 두 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한동훈이라는 자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차치하고라도 이 한동훈이라는 자가 두 가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여러분, 이 한동훈이 그냥 문재인 치하에서 시키는 대로 앞장서서 잘 하면서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중앙지검의 3차장 차장 검사 그럼 높습니다. 높아요. 높은 데서 아주 1등으로 검사가 된 친구가 쫙쫙쫙쫙 고속 승진을 해서 시키는 대로 해서 잘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징역 30년 구형하고 뭐 800 몇십억 돈 내라고 하고 벌금 구형하고 이런 일도 자기가 안 나가도 되는데 자기가 나가서 6천자 분량의 구형문을 그 문건을 줄줄이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문건을 다시 봅시다. 죄 없는 일을 죄가 있다고 벌을 달라고 한 이 이자가 쓴 글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뭐 없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현란한 글솜씨, 정말 가관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놨는데 이렇게 머리 좋은 분들이 우파겠죠. 우파의 어떤 분이 이거 목소리를 한번 입혀보면 어떨까 해서 조금 있어 보니까 한동훈이의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한동훈 목소리인데 제가 들어보고 이건 한동훈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형이라는 것이 판사에게 검사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판사님 이런 벌을 주세요. 이런 아주 큰 벌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판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한동훈이가 막 반말을 해요. 반말을 할 수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글 구형 전문에 반말이 있어요. 이렇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써요. 근데 이렇게 쓰더라도 읽을 때는 생각됩니다 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AI, 요즘에 이제 컴퓨터가 똑똑하죠. 그래서 목소리를 계속 훈련을 시키면 거의 비슷하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훈련시키고 그대로 읽으라고 그러니까 반말로 읽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반말로 읽을 수 없는 걸 읽은 걸 보니 컴퓨터가 읽었구나. 그래서 한동훈이 읽지 않은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 실정인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한동훈의 캠프에서 보도 기자들에게 참고하라는 보도 참고문을 문서를 돌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목소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동훈은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돌아다니는 거는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러면 그건 맞는 얘기지만 어디다 대고 한동훈은 실제 구형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 역사적인 장소에 누가 가느냐? 기자들이 들어갑니다. 기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한동훈이 나왔다. 예외적으로 한동훈이 읽었다. 예외적으로 한동훈이 6천자를 또박또박 읽었다. 이게 생방송할 때 자막으로 나옵니다. 그런 걸 놔두고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동훈이 읽지 않았고 구형한 적도 없다고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했던 그 말, 한동훈은 실제 구형하지 않았다. 이거는 생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 한동훈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해야 돼요.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요. 뭐냐? 아니, 우파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당선이 됐으니까 보수 우파의 비위를 약간 맞춰는 주겠지만 두고 봐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도 최재형이라는 아니 방북 좌파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그것도 뭘 받고 해요? 우리 가슴이 찢어집니다. 속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전에도 수천 번 보냈으니까 이게 이 상의를 한 겁니다. 상의를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대표님, 이 여러 가지로 송구합니다. 심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사과를 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했을 때 지지율이 떨어져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하셔서 사과를 해야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과 말고 더한 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방구 얘기가 있어야지. 여러분, 읽고 씹는 건 애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부인,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니 진중권하고는 얘기 잘하더라고. 진중권하고는 얘기를 잘해요. 그런 좌파들이랑 얘기 잘하는데 아니 지금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과를 하시죠. 예, 저는 이거 못 받은 것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엉망으로 나왔죠. 자, 그런 것 지금 얘기 나왔더니 뭐래요? 걔 뭐라 그래요? 아니,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 전에는 공식적인 게 아니어서 2000번 3000번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에 우파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군지, 우파를 끌고 나갈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지 여기에 앉아있는 핵심 우파 우리 시민들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 지금 나와 있는 4명 중에 단 1명, 그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맞죠? 네, 그래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그 우파의 한 지류인 국힘당의 대표는 진정한 대표, 진정한 우파, 그래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에도 이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중앙선관위 폐지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